안녕하세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어울릴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늘 약속에 늦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의 때 거의 말을 안 할까요? 궁금하셨죠?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정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딱 마주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처럼 하면 되는데? 바로 이 생각이 모든 문화적 오해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문화적인 오해,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약속부터 진짜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까지 사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벤이라는 스웨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루를 정말 분 단위로 쪼개서 꼼꼼하게 계획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파트너는 안토니오라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안토니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막 처리하는 사람이죠. 결국 스벤의 완벽한 계획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안토니오는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스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죠. 자, 그런데 스벤과 안토니오의 이 충돌이 그냥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아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규칙의 일부거든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규칙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바로 스웨덴의 문화, 선형적 행동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하고 일정을 짜고 한 번에 딱 한 가지 일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게 데이터 중심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사실과 수치에 집중하는 거죠. 마치 잘 짜인 시간표처럼요. 이 문화권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볼까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요. 정보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는 것보다 좀 불편해도 진실을 말하는 걸 선호하죠. 시간 엄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요. 대화도 아주 직접적입니다. 독일,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핵심은 바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안토니오의 세계로 가볼까요? 바로 다중적 행동 문화입니다. 아주 활기차고 말이 많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시간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감정, 관계,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스벤과의 테니스 약속 중간에 딴 거래를 하고 친구랑 다른 약속을 잡는 거. 안토니오에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획은 아주 큰 틀만 대충 세워요. 사실보다는 감정이 먼저고요. 일의 완수보다 인간적인 교류를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간 약속은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심지어 대화 중에 끼어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나 아랍 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 중심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건 앞에 두 문화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바로 반응적 문화인데요. 이 문화권 사람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잘 받아주고요. 무엇보다 조화와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의견을 내기 전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하죠. 반응적 문화의 특징을 보면 먼저 듣고 나서 나중에 말합니다.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는 식이죠. 직설적인 진실보다는 외교적인 표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걸 선호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간접적으로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침묵도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일본, 중국, 핀란드,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대화가 경쟁이 아니라 조화를 찾아가는 섬세한 과정인 셈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아니까 왜 이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바로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힐 때 어디서 마찰이 생길지 예측하고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주 전형적인 충돌 사례가 있습니다. 계획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요. 독일 사람, 즉 선형적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따라야지. 왜 안 따르는 거야?
반면에 멕시코 사람, 다중적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굳이 그 낡은 계획을 고집해야 해? 보세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죠. 그냥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는요, 심지어 우리가 똑같이 쓰는 단어의 의미까지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증거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미국인에게 증거는 통계나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자료예요. 하지만 라틴 문화권 사람에게는요, 진심이 담긴 감정적인 호소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죠. 문화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니까요. 여기에 좀 더 미묘한 차원을 더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나는 한국인이지만 저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범주로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힘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핵심인데요. 1000년, 2000년에 걸친 문화적 조건하는 개인의 신념과 표현 방식에 엄청난 추진력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문화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설치된 일종의 기본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 행동은 이런 것들 사이에 줄다리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문화. 이건 방금 말한 기본 프로그래밍이죠. 둘째는 직업. 예를 들어 회계사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좀 더 선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겠죠. 셋째는 나이. 보통 젊을 때는 자기 문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반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개인의 성격도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틀, 이 플레이북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판단의 시각을 이해의 시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정말 멋진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적 안경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내 나라라는 안경을 벗으면 처음엔 세상이 흐릿하고 초점이 안 맞겠죠. 제대로 된 시력을 얻으려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안경을 번갈아 써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안경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안경을 잠시 빌려 써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델의 진짜 목표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선형적 인간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렌즈를 탁 바꿔 끼고 그 사람의 세계를 해독하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약속에 늦을 거야 라고 단정하는 대신에 저 사람의 문화에서는 지금 나누는 이 인간적인 교류가 약속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다른 렌즈를 통해 본다면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다음번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거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마주했을 때 잠시 멈춰서 다른 렌즈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